네, 오전에 연결식이 엄수됐을 때 그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조사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고인이 걸은 길과 해낸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큽니다.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이제 남은 일은 뒷사람들한테 맡기고 편히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을 서울시민장으로 치르는 데 대해서도 반발이 있었는데 그것을 민주당과 서울시의 입장은 이해해달라 이런 것 같아요. 네, 앞서서 패널들이 쭉 그 근거를 설명을 했죠. 뚜렷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정부의 그런 그 장의 편남 같은 그런 규칙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엄청난 충격 속에서 사실 우왕좌왕하는 그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걸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되나 굉장히 아직도 민주당 자체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죠. 말 그대로 황망한 분위기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어찌됐건 현재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지나친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은 좀 삼가해달라. 그리고 네. 지금은 애도하고 추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고인이 영면에 들 때까지, 유택에 들 때까지는 좀 언급을 자제해달라 이러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네. 서정엽 서울시 부시장 등이 지금 장의위원장이고 그 안에 100여 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장례위원, 네. 장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 장의 절차를 주관하는 건 서울시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진 않지만 사실 민주당 그 상당수 의원들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시민운동도 관계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시민운동도 같이 해온 동지들이고 또한 그 민주당 당원이기도 하죠. 박원순의 정치적 행보, 서울시정. 그 많은 의원들이 또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국회의원이 됐고 이런 인연들이 있어서 사실상 민주당이 상주인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민주당으로서 어쨌든 돌아가신 경위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좋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다들 조문을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역시 이런 여론, 비판의 여론을 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오늘 그 김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일이 생겨서 사과도 하고 또한 그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분. 지금 이 사건이 박원순 전 시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네.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끝나서 지금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신분이 지금 고소인도 아닌 입장이죠. 이 고소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분 지금 그 변호사들이나 그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분들이 지금 단체분들이 나서 조금 전에 기자회견도 했지만 어쨌든 그분에 대한 2차 가해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근거 없이 훼손해서도 안 되지만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분에 대한 2차 가해, 신상털이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합당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진중한 모습을 보이다가 당 지도부가 조문을 안 하기로 했는데 결국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게 2차 가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서울시특별시가 주관하는 장례 네. 절차죠. 서울시특별시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일단 그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이제 보고 있는데 이해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통합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돌아가신 일이고 망자의 명예가 관련된 일이고 등등 하니까 함부로 의견 표명하지 말고 좀 말조심들을 해라. 말조심하고 네. SNS에 함부로 글르지 말고 기자들에게 함부로 기자들 전화에 대답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함구랑 비슷하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네. 지금 그러면 그 서울시가 주관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5일장을 치르고 공식적인 장의의 의전 절차를 치르는 것이 결국은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박원순 자체가 시장의 이렇게 함으로써 그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들므로써 2차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사회적 압력이 되고 그렇죠. 비난의 가능성이 되고
뭐랄까 이렇게 더 이상 이거 내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당신의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막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박원순 시장을 정당화시키고 피해자를 더 숨게 만들고 피해자에게 그 잘못이 결국 2차 돌아가게 피해를 하는 준다.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잖아요. 그 여론도 사실 상당히 경청할 부분도 있고 존중할 부분이 있죠. 그런 그 이론을 놓고 지금 여야 정치권도 상당히 서로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데 그런 여론이 상당히 거세지고 하니까 그 여론을 의식해서 특히 당내 초선 의원들이 이거 조문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 사회의 그 예법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걸 멈추고 추모를 하고 망자 고인을 추모하는 게 예의지만 조문까지 해서는 뭐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다 당 지도부가 조문을 안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뭐 김종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장의 절차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부터는 진실의 시간이 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론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도 없고 기소를 할 수도 없고 조사를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되는 만큼의 진실은 밝혀야 된다. 그래서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경찰청장 20일로 예정돼 있죠. 인사청문회 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 이 사안을 짚고 이 넘어가겠다. 사안을 경찰이 지금 어디까지 뭘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지 물론 한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분은 반론권이 없죠.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사실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주 극히 제한돼 있을 겁니다. 이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8일날 밤에 변호인과 같이 와서 고소장을 냈다, 조사를 했다, 이런저런 피해 사실을 얘기했다 정도 이상은 밝히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뭘 경찰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시는 되지만 네.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실을 한번 밝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변호인 그리고 성폭력 상담에 응했던 성폭력 상담소 여성여자나 이런 분들이 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쭉 입장을 밝혔어요. 그동안 본인이 받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한 피해 사실에 대한 얘기를 쭉 밝혔기 때문에 이미 피해 당사자가 입을 공개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법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최대한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이걸 조사를 해보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물론 피해자가 더 이상 자기 나타나지 않겠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게 거론되는 게 원하지 않겠다. 네. 내가 숨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대로 뭐 넘어가는 거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이걸 어떻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죠. 네. 법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민주당으로서도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당에서도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반론권이 없는 이미 돌아가신 망자는 이미 반론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방적인 피해 사실이 나오는 게 네. 합당한 것이냐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민주당이나 박원순 시장 쪽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그 유족 그 장례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 2시 하는 거를 좀 오늘은 하지 말아달라. 아직 장례 절차가 다 안 끝났다. 아직 그 망자가 영면에들 창원 고향에 선산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뭐 참아달라 이런 얘기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피해 당사자 측이 저렇게 입을 열고 공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네네. 네.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고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가장 이게 좀 분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 심상정 의원하고 뭐 지금 현 대표는 조문을 했죠. 조문을 했는데 두 분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또 굉장히 오랜 40년 넘는 인연이 있는 분들이니까 조문을 하면서 심상정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하지만 네. 고인이 쌓은 업적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애석하고 애도는 하고 안타깝지만 2차 가해자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아마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이 피해를 호소한 당사자일 수도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으니 그분이 얼마나 괴롭고 무섭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따라서 그게 아마 이제 정의당의 그 공식적인 오늘 김종철 최고위원이 나와서 그런 말을 했죠. 네. 애도하지만 2차 가해는 절대 안 된다라는 네. 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특히 이번에 그 초선 의원이 된 두 의원, 장혜영, 류호정 의원 같은 두 여성 의원은 박원순 고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것은 충분히 알지만 지금은 자기들은 그 피해를 호소하는 분에 서겠다.
조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네, 네. 뭐 이런 입장에 반발하는 당원들이 탈당을 한 해 만에서 분란이 많은데 어쨌든 정의당으로서는 나름대로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맡긴 것 같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하루 차이로 네. 이 백선엽 장군이 백세를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야당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예우가 소홀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정부와 여당은 그렇지 않고 충분히 예를 갖춰서 모셨다. 이렇게 지금 또 대립을 하고 있어요. 네, 먼저 여야 입장 있을 텐데 한번 싱크 준비됐으면 싱크를 한번 보고 들어볼까요? 할까요? 네. 백남혁 상주 장남께서는 최근에 뭐 장례 과정 중에 논란이 됐었던 서울 현충원 안장이냐 대전 현충원 안장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재작년 고인께서 건강하시던 시절에 대전 현충원으로 가기로 가족들 간에는 이미 타전 이야기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먼저 가신 고인의 뜻도 그렇고 본인의 뜻도 그렇고 대전이든 서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이고 대전 현충원이든 서울 현충원이든 모두 국립현충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 사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한 존폐 기로에 섰을 적에 최후의 방어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희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님의 서거를 굉장히 애도를 하고 하여튼 이분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가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예를 갖췄다 못 갖췄다 이게 쟁점의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어디에 모시느냐. 그렇죠. 서울이냐 대전이냐. 그거 육군장인데 아니겠습니까? 육군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국가장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거하고 대전 현충원 말고 서울 현충원에 모셔라 이런 얘기인데 정부 입장은 대전 현충원, 서울 현충원에 이미 장군모역 자리가 차서 자리가 네. 없다. 그런데 이제 통합당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 자리 하나 못 말겠느냐 이런 논란인데요. 어쨌든 정부 입장은 뭐 정세균 총리나 다 조문을 했죠. 이해찬 대표, 민주당 대표, 그다음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조문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 조화도 보내고 그랬는데 네. 충분히 친일 논란 이런 거 상관없이 6.25 전쟁 때 그 혁혁한 대한민국을 구한 낙동강 전투의 그 다부동 전투라는 아주 6.25 전쟁사의 아주 그 핵심적인 전쟁이죠. 전투인데 충분히 예우를 다해서 모실 것이다. 야당의 그런 논란은 정치 공세고 망자 앞에서 합당치 않다,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박원순 전 시장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이게 공과 과 중에서 어디에 무게를 더 두고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치권들의 입장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이후에 앞으로도 저 후폭풍이나 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정치권이 상당히 참 이렇게 난감한 난제를, 특히 민주당은 굉장히 난감한 난제를 하나 지금 안았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정치 현안을 정치외전 황혜진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